네, 안녕하세요. 소스 자료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조 공장에서 정말 사소한 변경 하나가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죠. 닥시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요, 정말 작아 보이는 변화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닥시가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렇죠. 모든 혁신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닥시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바로 보이지 않게 생산성을 갉아먹던 병목 현상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엔 바로 사행 변경 검토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부품 공급사를 바꾼다거나 기계 설정을 아주 살짝 바꾼다거나 하는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화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조 공정의 아주 중요한 안전망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이 예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번거로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지니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긁어 모으고 수많은 문서를 뒤져가며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죠. 바로 이게 병목 현상의 주범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느려터진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닥시가 등장합니다. 소스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한번 보시죠. 닥시의 핵심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DSL로 정의하고 인사이트로 실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잡한 코딩을 하는 대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DSL로 업무 규칙을 딱 정해주면 시스템이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 닥시를 움직이는 심장, 그 핵심 엔진을 들여다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처럼 시스템의 서비스들이 서로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벤트라는 메시지를 카프카라는 중앙 우체국에 보내고 받아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한 서비스가 잠깐 문제를 일으켜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아서 훨씬 안정적이고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바로 도메인 특화 언어, 줄여서 DSL입니다. 이건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요. 그냥 요리 레시피나 레고 조립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1단계는 데이터 수집, 2단계는 분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DSL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려면 최소 1주에서 2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코드를 전혀 모르는 현장의 품질 전문가가 그냥 문서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길어야 1시간, 빠르면 10분 만에 전체 워크플로우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정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95%나 줄어들었어요. 몇 주씩 걸리던 일이 이제 몇 시간이면 충분해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 빠른 건 의미가 없겠죠? 수백억 원의 가치가 오가는 제조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시스템은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프로세스 중간에 갑자기 에러가 나면 어떡하죠? 닥시는 과연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확하게 완료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세 가지 엔터프라이즈급 안전 패턴에 있습니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3종 보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사과 패턴입니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긴 작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세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다? 그럼 사과 패턴이 자동으로 이미 성공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없던 일로 되돌려서 모든 걸 작업 시작 전 상태로 원상복구시킵니다. 덕분에 데이터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남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죠. 두 번째는 역등성입니다. 가끔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같은 요청이 두 번, 세 번씩 갈 때가 있잖아요. 역등성은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한 번만 작동하는 것처럼 똑같은 요청이 몇 번이 들어오든 딱 한 번만 실행되도록 보장해서 중복 처리 오류를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드레터 큐입니다. 시스템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처리 불가 우편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엔지니어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장치들의 효과는 이 차트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중복 처리로 인한 오류는 확 줄었고요.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도 제시도 성공률과 자동 복구율이 모두 95%에 달하는 아주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유연한 엔진에다가 철통 같은 신뢰성까지 더해졌을 때 과연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과거에 그 느리고 단절됐던 수동 프로세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이벤트로 자동 호출되는 거죠.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아주 매끄러운 자동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닥시가 가져온 핵심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프로세스는 95% 더 빨라졌고요. 모든 단계가 추적 가능해서 훨씬 투명해졌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더 똑똑해졌고 무엇보다 내장된 안전 패턴들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닥시는 단순히 시스템 하나를 넘어서 공장 현장의 복잡한 의사결정 자체를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강력한 아키텍처는 비단 제조업에만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라도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로 자동화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